증인신문 관련해서 뭐 오늘 증언과 관련해서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이 자리에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의견 서면으로 내시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? 그다음에는 오늘 증인신문 했고 저희가 지난번에 채택한 증인은 오늘 신문은 마쳤고요. 지난번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저희가 뭐 보류했던 증인들이 있는데 뭐 그 증인들은 그냥 철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김대경, 김민수 증인은 철회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은 뭐 오늘도 나온 얘기지만 주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쨌든 증인들 간에 뭐 모순되는 내용이나 뭔가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높은 거에 대한 뭐 주장 같은 거는 정리해서 내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걸로 하고, 그다음에 추가로 증거 신청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지금 그 18일자 의견서 3번 거기는 지금 한 18건 19건 증거 신청 의견을 내신 게 있고, 그다음에 3월 20일자에는 한 8건 정도 뭐 CCTV 영상 포함해서 증거 신청 의견 내신 게 있는데 오늘 뭐 좀 정리해서 뭐 목록이라도 갖고 오셨네요. 예, 목록 가졌습니다. 그럼 일단 목록 제출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에 나왔던 의견서에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내실 것만 정리한 거죠? 네. 예, 그러면 기존에 번호 이어서 순번 1111부터 1137까지 이거는 뭐 판결도 있고 한데 일단 어떻게 증거 의견은 오늘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? 일단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검토가 필요한 거는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.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. 예. 자,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CCTV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CCTV 영상 1130번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 CCTV 영상은 지난번에 증거로 낸 지금 실황소 조사서 그 영상입니다. 그 영상인 거죠. 네. 예. 이게 아마 비밀이 해제가 돼서 네. 지금은 제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인데 근데 그 실황 조사 외에 이 영상이 뭐 꼭 이렇게 검찰 측에서 필요하신 건가요? 이걸? 그 실황조사서는 이제 말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보면 이해가 빠르실까 해가지고 영상을 증거로 신청해 드렸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집무실과 그 대회의실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국무위원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. 당연히 뭐 영상에 뭐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수량 조사하고 비교해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뭐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은 근데 나중에 혹시 이제 증거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다 봐야 돼. 아니 발췌 그 허락해 주시면은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상으로는 시간이 시작이 12월 3일 뭐 한 오후 6시 뭐 이쯤부터 시작해요. 시장 조사에 있는 대로 그 다음 날까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낸 주요한 그 입증 취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의권 침해니까 그 부분만 한 장. 9시 반이나 뭐 이때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검찰이 본인들이 유리한 자료를 내는 거니까요. 가능하면 뭐 증거조사 하는데 한 30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검찰은 심의권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 뭐 그 부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 요 증거 의견은 요 지금 오늘 증거로 내신 그 것들은 나중에 그럼 변호인들이 한번 열람 뭐 복사하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뭐 의견을 좀 미리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중에 뭐 혹시 부동이 되면은 진정선대를 위해서 뭐 따로 증거조사가 더 추가로 필요한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?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. 따로 없죠. 만약에 뭐 부동이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판단하면 되고, 그래서 여기 보다 보니까 뭐 판결문 그렇다 치고 지금 공수처가 그 사건 수리한 수리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건 구성명했던 거죠. 그래서 1115가 12월 5일자로 이렇게 직권남용하고 내란죄 뭐 고발사건 수리했다는 뭐 이런 수리서, 그다음에 고발장 뭐 이런 게 쭉 나온 것 같은데, 이 부분도 뭐 그러면 변호인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
네, 저희 주시면-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예, 예. 구체적 내용이 밝혀주시-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, 봐야 될 것 예,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요 증거 의견 요거 이제 검찰도 요거 외에는 더 내실 증거는 없습니까? 네, 이걸로 정리하면 없습니다. 됩니까? 네. 예, 예. 그러면 변호인 측은 요 증거 의견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절차상으로는 뭐 증인심은 마쳤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다음 기일에 뭐 요 증거 조사 증거 의견에 따라서 뭐 증거 조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최종 변론하고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정도 하면 될까요? 저번에 한 가지 좀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그 1월 3일 날 공수처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뭐 특검이 주장하는 제 3차 저지서에서 수색이 중지가 됐고 그 자리에서 박종중 처장이 공수처에 수색 중지 확인서를 이번에 저기 의견서 쓰신 거. 예예예 써줬다고 또 진술도 했고 이게 받았었는데 근데 제가 수사 기록까지 좀 봤는데 수사 기록에도 수색 중지 확인서가 없고 증거 기록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특검 측에 성명을 좀 구해주시면은 만약에 있으시면은 저희가 가서 등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호인의 의견서에 아마 기재된 내용 중에 네. 뭐 수색 중지 뭐 정확한 제목명이 수색 맞는지 중지 모르겠지만 확인서입니다. 수색 중지 확인서라는 예 취지로 그러니까 공수처가 요구해서 박준 처장이 정호 썼습니다. 처장이 써줬다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걸 뭐 공수처가 뭐 받았다는 취지니까 혹시 그거 확인 가능하면 한번. 열람하고 싶으시다는 건가요? 등사 예 네. 근데 이게 기록에 저희 있는 기록에 건지. 있는지도 그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기록을 봤는데 지금 증거는 네, 당연히 안 나온 네, 증거는 증거는 당연히 안 저희가 나왔으니까 네. 기록에 예.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아마 되는데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예, 내일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네. 그거는 따라하면 연락을 하셔서 예. 뭐 있다 그러면 연락 복사하시고 만약에 특검 측에 없다 그러면 근데 이게 없는 없을 수가 이유는- 없을 수가 있지 않나요? 없지 않나요? 이게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근데 작성된 그 공수처가 넘겨주지 않았으면 또 공문 아니, 서류인데 이게 지금 그죠? 사건 번호가 여러 개여서 네. 아마 그래서 이 사건 번호에 없는 재판장님, 그런 건데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. 일단 확인해 보시고. 네. 사실 그 압수수색 이런 거 이제 뭐 정당 건물이라든지 뭐 국회 의원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뭐 셔터 내리고 뭐 완전히 거부해서 검찰에서 결국은 그냥 할 수 없이 못 하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뭐 공직방해라고 의율 해본 적도 없는데 예, 그거는 조금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들이 저는 이제 관저에 그날 있었지만 자기들이 이정문까지만 와서 이렇게 확인만 하고 가게 하면 일단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서류를 써준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자기들이 철수를 한 겁니다.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에도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일수록 오히려 정식의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데 저희는 이 비상계엄이 금방 해제될 거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금방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다른 계엄과 달리 이 계엄이 장기간 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거면은 당연히 병력 투입을 뭐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10배, 100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정식의 국무회의를 하지만 아니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력 투입을 더 하고 더 혼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. 필요한 메시지만 정확하게 내면 되지.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게 마치 무슨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니까 정식의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. 판결의 논리는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그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.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병력이 만약에 많이 투입이 됐다고 그랬을 때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. 그런 상황을 좀 예. 같이 겸해서 나중에 봐주시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내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네. 그러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가지만 다음 기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그 증인으로 나온 이진아 증인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
기존의 다른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이랑 계속 산반되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증언을 좀 했습니다. 분명히 이제 다른 증인들은 이진아 본부장이 작성해서 이진아 본부장에게 작성을 했고 또 이진아 본부장이 작성해서 예하 그 각 경호처 각 부서에 전파를 했다고 증언까지 다 했는데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방어 계획과 관련돼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하고 방어의 전문가인 경비안전본부장을 통해서 관저 계획도 준비를 했다고 증언을 하는데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부하 직원을 통해서 또는 부하 직원이 알아서 다 했다 오늘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서요. 이런 사실관계 확정 그러니까 대체 관저 경비를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누가 과연 그거를 작성을 하고 정확하게 했는지는 한 번 더 경비안전본부장 아까 부하 직원이 한 명 뭐 다 했다고 하니까 바로 밑에 부하 직원 한 명만 좀 불러서 한번 한기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그 증인 신문을 한 명에 대해서만 좀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뭐 결국은 그 이진아 증인 증언의 뭐 신빙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신빙성도 신빙성인데 그 일단 이진아 증인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관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 박종준 처장의 증언인데 자신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서나 자기가 그런 걸 작성했고 그 작성한 것도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회의 때 들어 작성했다고 하는데 아까 뭐 그런 취지로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도 박종준 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업무를 대부분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모든 것들을 이광우가 다 준비를 하고 김성훈이 다 준비를 하고 근데 박종준 처장이랑 같이 이렇게 공소장이 기재가 돼 있고 또 공범으로 또 몰려서 마찬가지로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공동피고인으로서. 따라서 과연 그 준비를 누가 했는지 계획을 누가 세웠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그다음에 그 당시에 김성훈과 이광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경비안전본부에서 그 지원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 한 명을 좀 불러서 한 번이라도 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. 말씀 취지는 알겠고 예. 혹시 뭐 검찰 측 의견 있으신가요?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 그 부분은 말씀처럼 지금 뭐 증인들 증언이 뭐 일부 달라지는 부분,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뭐 그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뭐 공수집행 방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피고인이 기소가 된 상태니까 이제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행을 직접 하거나 뭐 지시해서 같이 공모해서 이제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실제 그 행위를 누가 주로 했느냐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진아가 뭐 그런 TF를 중심으로 실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차장이나 뭐 본부장 경비 본부장이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요소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언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주장을 통해서 뭐 누구의 주장이든 합리적인 이제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말씀처럼 뭐 차이나는 진술이나 이런 걸 부각시켜서 뭐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예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그렇게 참고로 하고 예. 참고로 하나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 문제인데요. 그때 그 1심에서 사실은 그 탄핵 증거로 그 원래 증언 내용 부인한 증거들을 전부 그 받아들였었습니다. 예. 사실은 탄핵 증거는 진술을 탄핵할 진술을 특정해야 되고 증거도 마찬가지로 탄핵 증거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서도 내겠지만 예.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 입증 문제라든지 예, 증거 예. 책임에 그 대해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1심에서도 그것 때문에 변론 제기하고 그 탄핵 증거 받아도 증거조사 한 걸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뭐 판결에는 당연히 이제 탄핵 증거 그 자체가 증거로는 뭐 유죄 증거는 아니니까 기재는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제 주로 유죄가 인정된 그 공소 사실은 이제 법정 증언이 이제 증거로 쓰인 걸로 보이고요.
개 중에 아마 검찰이 낸 그 작년 12월 며칠자인가 그 검찰이 낸 의견서에 보니까 그 의견서에 이렇게 탄핵 증거라고 표시를 하고 요 뭐 수사기관의 진술 때문에 이 법정 증언은 뭐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을 해놓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1심에서 유죄로 이렇게 저기 인정한 법정 증언 중에 뭐 어떤 부분이 결국 탄핵 이 내용 부인한 조서가 탄핵 증거로 나오는 바람에 뭐 예를 들어서 법정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. 그래서 부당하다. 뭐 그런 거는 뭐 말씀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일단 좀 특정은 돼 있거든요. 그 의견서에 보면. 예,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변호인도 찝어서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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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네,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제가 발언 허용하지 않으니까 앉으세요. 예, 예, 앉으시고 예. 지금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예. 자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음 기일에는 그러면 검찰이 오늘 신청한 증거 목록 낸 그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기일이 언제 할지 좀 더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거 증거 조사 마치고 그 다음에 최종 변론 듣고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? 그러면 예. 일단 그렇게 해서 다음 기일에는 뭐 오전부터 하더니 그렇게 하고요. 오늘 제가 잠깐만 좀 성명을 뭐 좀 준비한 게 있는데. 요 화면에는 그냥 뭐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오늘 답변 듣고 필요하면 공판조사에 남길 거고요. 안 그러면은 그냥 오늘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제가 답변을 꼭 그 듣고자 하는 거는 나중에 내주시면 됩니다.